오늘도 핫했던 종목들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코너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좀 엇갈렸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은 외인들이 한 2,300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33억 정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2,368억 거의 2,400억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뒤에서 프로그램으로 뒤에서 몰래 들어왔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장이 사실 그렇게 뭐 꼬리를 달아준 게 사실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미국 대선 남아있죠. 그래도 다음 차요일이니까. 그리고 아직 대주주 양도세 남아있지 않으니까 물론 이렇게 나와주면 이렇게 좋겠지만 지금 오늘 왜 꼬리가 나와졌냐면 아직 미 대선이 남아있고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아직 대주주 양도세도 어느 정도 뭐 결과는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발표만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내재적인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 다시 한번 올리면서 뺐다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오늘 장대 양봉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근데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시장이 좀 재밌게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 급속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가 부분에 딱 올렸다는 거죠. 그건 뭐냐. 밑에서 지금 손절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안 좋은 종목은 교체를 해야 되지만 좋은 종목은 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이때 지금 물량을 받아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음봉 7개 나온 다음에 양봉 2개 나오고 다시 한번 음봉 3개 나왔는데요. 하여튼간 뭐 지금 시장 지금 뭐 이렇게 정도 빠졌으니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박준남 매니저님과 고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 가운데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가 랭크가 됐는지 한 번에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1위에 그린 뉴딜, 그 아래 5위에도 그린 뉴딜 2군데 랭크가 됐습니다. 2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하고 있고요. 3위 전기차, 4위에는 코로나19, 그 옆에 9위에도 코로나19가 2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6위에는 마스크주가 오랜만에 자리했고요. 7위에는 2차 전지주가 오늘 랭크가 됐습니다. 8위에는 실적 호조, 10위에는 드론 관련주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네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대성 파인텍이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삼성전자는 상승세 내지 못하고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아차는 반면 10%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CJ는 4.6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파가 되면서 상승 탄력 받은 걸로 풀이가 되고요. SY는 오늘 상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린뉴딜 테마가 참 핫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은 의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오늘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 오늘 2.9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현대공업 19% 넘게 상승했습니다. SK케미칼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로 묶이면서 2.25% 상승했고요. 네온테크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4.97%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네, 대성 파이텍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도달했을까요? 바로 솔라 루프 때문인데요. 미캘리포니아 주에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친태양광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뉴스 기사를 좀 봤는데 좀 오바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솔라 루프는 태양광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냐면 지붕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솔라 차기 테슬라 CEO 머스크가 차기 킬러 제품 솔라 루프라고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태양광은 지붕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뭐 특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테슬라가 개발한 태양광 지붕 이게 뭐 기존에 이제 태양광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규 주택을 비롯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이 특허는 별거 큰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 큰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게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 테슬라 전기차와 친환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기 솔라루프 그린 뉴딜의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다 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테슬라가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솔라루프가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충전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배터리로 가죠.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전기차로 바로 옮겨가죠. 그게 이제 솔라루프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미 그런 부분이 이미 유럽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신선하게 좀 움직였었죠. 네. 개성 파이트가 움직였었는데 주가의 펀더멘탈로 가지 않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고점이 3,500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2,400원인데 3,000원 부근에서 여기에서 급등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셨죠? 그래서 3,000원 부근에서 급등 나가실 거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보유하실 분들은 글쎄요 내일 급락하면 매수를 해봐도 되겠지만 급락하지 않으면 보유하신 분들만 3,000원 전후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개발한 솔라루프라는 모멘텀보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친태양광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의 모멘텀이 더 크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 덧대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코데즈 컴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상한가 터치한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원래는 패션 업체인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마스크 제조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고전략을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내일 아침에 다 떠서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좋게 본다. 코데즈 컴바인은 그래도 작은 의류 회사인데 한 40억씩 매년 40억에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 한 70억 정도는 회사니까 허접한 회사는 아니네요. 마스크 뜬금없이 코데즈 컴바인이 마스크 만들어서 사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죠? 뭐 마스크를 몇 억 장 만들지 않는 이상 뭐 얼마 벌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데즈 컴바인 의류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마스크 만드는 기술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판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수출한 것도 아닌데 사업 진출만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것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000원대, 4,000원 부근에서 아마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고점에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일은 상승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고전략 드렸습니다. 네, 옷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제조에도 상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시장이 좋을 것이란 전망 내비쳐 주시면서 추가 상승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8위에 위치한 현대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고 또 내수 시장에서 호실적을 연달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현대공업은 상당히 좋은 회사죠. 이번에 좋은 회사인 건 맞고요.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했어요. 흑자 전환 예사가 완벽하게 했고 적자를 내다가 올해 1분기, 2분기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34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서 44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년치 거 일단 넘어섰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나오면 영업이익이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실적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주 맞습니다. PBR이 1.4니까 자동차 부품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현대차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대차 어떻습니까? 시장의 주도주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덤벼야 됩니다. 시장에. 기아차 하나 보겠습니다. 결국 정의선을 어차피 회장 되실 분이죠. 이게 신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자동차, 친환경 소재, 전기차 관련해서 그쪽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 부품 중에 하나가 현대공업인데
현대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받쳐주죠. 저평가돼 있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있으니까 오늘 정확히 올라갈지는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대 한번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시면 보유해도 됩니다. 굳이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익 실현하실 거면 N자형 파동이기 때문에 한 12,000원대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자면 현대차가 이번에 영업이익은 사실상 적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악재는 없을까요? 이 주가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대차의 이제 충당금이나 부실 충당금 같은 경우에 각각 상각이나 이게 이제 회계처리 나름입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된다면 이제 부실 같은 부분이나 재고나 그런 거 감가상각이나 대설 충당금들은 사실 나중에 털어도 돼요. 지금 안 털고.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서 부실을 잡지 않으면 큰 수익인데 부실을 잡게 된다면 그게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부실 충당금이나 그런 기존의 그런 감가상각비를 이번에 터는 게 시장에서는 4분기나 연말이나 내년 초를 좋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터는 게 좋은 거다. 왜? 현대차 앞으로 가려면 그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좋고요. 현대차 그래봤자 제가 현대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연기관차 우리나라 차이 많잖아요. 거의 한 7, 80%, 8, 90%. 그러면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해보세요. 2, 3년에. 현대차가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차의 정몽구가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정의선한테 물려주죠. 그러면 기아차는 얼마나 더 많이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차들이, 부품주들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도 바뀌는 거 딱 이거밖에 없어요. 배터리하고 모터, 수소차는 연료통. 그러면 내이장제 안 바뀝니다. 다 친환경으로 그 경량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다 신고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있는 거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만도 같은 종목들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큰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대형주들 좋은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9위의 SK케미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노인 대상 시험에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고입니다. 네, 고. 예, 그냥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보니까 신규 제약들 종목, 신규 바이오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많이 나왔었죠. 코로나 바이오가 제약주가 많이 올랐어도 다 죽었다고 말하기는 일러요. 왜?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하기 때문에요. 그건 뭐다? 코로나 백신 19 관련해서 백신이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대중화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개별적인 제약이나 바이오 종목들은 순환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아스트라제네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노인 대상이면 중증 환자. 아무래도 면역력이 상당히 취약한 분이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SK케미칼하고 지금 매트릭스가 가고 있는데 SK케미칼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신약이나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시밀러에 셀트리온이 있다면 신약 개발 쪽에는 SK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케미칼 보시게 되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왜? 실체가 있잖아요. 신라젠이나 기술 제휴, 기술 수출 그런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케미칼은 내일 상승 구간인데 다시 한번 이 고점 부근을 46만 원을 고점 보면서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지금 3개월 정도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기에서 고점 매수, 저점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일 상승은 앞으로 SK케미칼은 펀더멘탈이 살아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마지막에 위치한 네온테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드론 전동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하이브리드란 말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 네. 하이브리드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곳은 전기로 가고 먼 곳은
휘발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전기차로 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 왜? 전기차 충전하기 싫으니까 이 하이브리드 내놓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드론 같은 경우에도 기름으로 가는 게 있어요. 드론. 그리고 배터리로 가는 게 있고 이제 이게 중간 단계인데 이게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국내 기술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무인 항공기 관련해서 드론은 다 다각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업에도 필요하죠. 의료에도 필요하죠. 국방에도 필요하죠. 물류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드론 산업은 뜰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드론이 초기예요. 왜냐하면 규제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보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이거 제품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규제들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입에 이제 그런 시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온테크 작은 회사지만 꾸준하게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네온테크 보겠습니다. 네온테크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에서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매물대를 2번 흡수했네요. 거리랑 나오면서 상한가 한번 가고 나서 지금 매물대 흡수하고 있는데 계속 이슈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꼬리 달렸다가 이슈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은 한 지금 2,700원 정도 잡고 아마 4,000원 사이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것도 등락폭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그래도 드론 산업 쭉 뻗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바로 해볼게요. 네, 오늘은 전 종목에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요? 네, 기아차를 선택했거든요. 네. 기아차가 오늘 지금 기간에서 223만 주, 위엔이 100만 주.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매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뭐 10명 중에 집 근처에도 타봤자 길거리에 봤자 하이브리드 없으니까 이 나중에 전기차가 진짜 30%, 40%, 50% 됐을 때는 이 기아차 지금 현재 PBR이 0.7입니다. 옛날에 기아차 한 8만 원대까지 가가지고 한번 꺾였는데 이 기아차는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시대를 맞이해서 부품주들과 함께 크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주봉으로 보시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기아차는 중기 투자하시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8만 원 정도 전고점이 8만 원 정도고요.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중기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손절가는 제가 4만 5천 원 정도 되니까요. 중기나 장기로 하신 분들은 안정된 수익을 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그런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아차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중기적인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예,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흐름이 가볍습니다. 예, 복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4시 50분에 복구할 수 있다. 그런 전략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